BMW iX3입니다. 내연기관 차량하고 범퍼의 디테일 그리고 그릴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질감 없고요. 여전히 좋은 모습 좋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바디라인은 국내 도로 여건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조부에서부터 뒤쪽까지 어색함 없이 흘러나가는 라인들이 단아한 느낌이 듭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세리머니는 심플하죠. 별다른 효과 없이 테일라이트 주변부만 밝아집니다. 앞뒤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 좋고요. 아래쪽에 퍼들램프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내등은 LED 구성이라서 앞뒤 모두 밝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센터 터널 쪽에는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일단 크러쉬 패드 중앙에는 굉장히 선명하죠.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 LED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레이저 라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광원의 폭은 정말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확실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켰습니다. DRL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바깥쪽은 방향지시등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별도의 안개등은 없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 쪽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잔상이 거의 거슬리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정말 밖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차량들보다 상향으로 변환을 했을 때 위로 확 올라가지 않고 앞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폭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토의 헤드라이트는 민감하게 작동하고요. 지금처럼 아주 어두운 곳에서 바로 하향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상향으로 이렇게 부분 켜줍니다. 속도를 40km 이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좁은 국도 구간보다는 조금 도로 여건이 좋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정말 민감하게 움직여주니까 야간 운전의 안전시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80kWh입니다.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85마력, 토크는 40.8kg/S고요. 제로백은 약 6.8초,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344km입니다. 프렁크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앞쪽에 내연기관의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가 달려있다 보니까 공간이 괜찮거든요. 문을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링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프렁크 공간 조금 더 배려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높이는 제법 있는 편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차체 하부까지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서 운행하시기에 적합하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넉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20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도 하단 쪽에 약간 날렵한 느낌을 주려고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팬더에 M 배지 달려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도어 쪽으로 옮겼으면 조금 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줘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위쪽에 루프렉까지 이 정도 블랙 하이그로스 포인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연기관 베이스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주유구가 충전구랑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위치가 개인적으로 충전 위치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앞쪽에 있거나 아니면 앞쪽 휀다나 정면에 있으면 사용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위치 아주 좋습니다. 뒤쪽에서는 SUV 본연의 느낌, 좀 터프한 이미지, 단단한 이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X3가 나왔을 때 테일라이트를 보고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iX3에 적용되어 있는 이 테일램프는 너무 잘 어울리고요.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을 잘 살려주면서도 차량의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는 모양이죠. 후면부 디자인은 전형적인 SUV의 느낌 잘 가져가고 있고 제법 안정감도 좋습니다. 의외로 전기 차량인데 이
디퓨저 부분에 포인트를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락부락하면서 마치 내연기관 머플러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라인을 그렇게 잡아줘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시켜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눌러주면 되고 소음이나 이 속도 같은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이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여유 좋고요. 안쪽에 패키징 같은 것들은 고급스럽고 꼼꼼한 편입니다.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양쪽에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 그리고 운전석 뒤쪽 양쪽에 있고요. 바닥 부분도 들어 올려 보면 여기에 이제 깊이 있게 파여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용품 같은 것들 보관하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락볼트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고 여기에 이 가방 같은 거나 쇼핑백 같은 것들 간단하게 걸어 두시면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짱짱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도 SUV니까 2열 등받이 접어서 공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선 접을 수가 없고요. 뒷문을 열고 등받이 위쪽 레버를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앞쪽에 슬로프가 약간 있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루프 공간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2열 등받이로 접었을 때 공간인데요. 확실히 SUV다운 널쩍한 공간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이 패키징 같은 것들이 꼼꼼하고 이 차는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의 애매한 공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 정도의 도로 여건이라면은 아주 이 부담 없이 장보기용이라든가 뭐 학원이나 마트 다니실 때 가까운 근교 다니시기에는 너무 좋은 구성이죠.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은 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LED로 조명을 달아놔서 어두운 공간에서 이 바닥 쪽도 같이 비춰주고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편이고요. 테일게이트 버튼은 여기서 눌러주시면 되고 안쪽에 별도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스마트 키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M 스포츠 패키지로 알고 있는데 색띠가 없네요.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도 센서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의 크기를 감안해 보면 적당하고요. 문을 닫았을 때의 느낌은 묵직한 무거움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니고요. 실내는 짙은 브라운 컬러로 시트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컬러가 과하지 않으면서 좀 산뜻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실내에서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이 내장의 재질을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 실제 리얼 우드거든요. 만져보면은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낮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편이고 스피커는 하만 카돈이고요. 윈도우 컨트롤 올 오토 타입이고 매폭해 큼직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파티션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데 M 레터링 되어 있고 야간에 조명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시트는 단순한 구성인 듯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편안했고요. 헤드레스트가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풍 시트는 좀 아쉽긴 해요. 좌우 날개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좀 도톰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잘 잡아주는 편이었고 날개 조임은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시트 안장 길이 조절은 수동이지만 레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고무랑 금속이 혼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잘 끌고 가고 있고요. 풋레스트도 적극적인 편이죠. 레버는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카펫 끝부분에도 이렇게 M의 색띠는 선명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런 수납도 보시면 카펫 같은 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놨습니다. 로터리 방식의 조명 스위치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익숙한 느낌이고요. 스티어링은 전통적인 M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두툼하면서도 그립감 좋고 특히나 이 가죽 부분 에어백으로 가죽되어 있는 요 가죽 부분 요 부분의 디자인이라든가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전원 스위치는 푸른색이고요. 기어 후보 측면에도 푸른색 색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하고 다른 점이죠. 전원을 켰을 때의 내연기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조용하다라는 점. 클러스터의 구성 안쪽에 메뉴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HUD는 또렷하고 크기도 적당하고요. 다양한 정보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동되는 거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들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지 시동도 한번 켜보고요. 내비게이션을 요 안쪽에 연동해서 볼 수도 있는데 전체 화면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라도 연동이 돼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좀 전달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에도 이 파란색으로 색띠가 있어서 X 시리즈, 이 전기 X 시리즈에 IX가 붙어서 이 전기차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의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가능하고요. 열선도 있네요. 스티어링에 열선 있고 M 배지 선명합니다. 12.3인치 AV에는 큼직하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고, 메뉴 구성은 뭐 BMW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한번 딱 익숙해지면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직관적이에요. 메뉴 구성이 직관적이고 이 그래픽 같은 것들도 좋기 때문에 매뉴얼 굳이 안 보시고 그냥 시간 나실 때 하나씩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내비게이션도 적용을 해줬는데 예전에 비해서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세련되졌다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후방 카메라 해상도 나쁘지 않고, 특히 이 어라운드 뷰 보여줄 때의 이 외곽 부분, 이런 부분의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장점이고, 후진 보조 장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같을 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려고 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거든요. 저거는 좀 강조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래쪽에 비상등 스위치 운전석 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고,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온도나 바람의 세기, 포지션 같은 거 조절하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딱 떠 있는 것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에어벤트 마무리 같은 것들도 참 잘 해주고 있고요. 버튼이 조그맣게 이렇게 수평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어서 복잡해 보인다기보다는 좀 정교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IX3 레터링 되어 있고, 여기는 커버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기면 되나요? 가능한데요. 일단 위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 A 타입 단자 있고, 컵홀더는 2개, 커버링 가능합니다. 뒤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일반 내연기관, 이 부분은 내연기관하고 뭐 대부분 다 비슷하죠. 자세 장치 온오프부터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까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리하고 있고, 아이드라이브는 뭐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직관적이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위치나 크기 적절하고요. 안쪽에 공간도 나쁘지 않은데 BMW가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좀 열세였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주는 것 같아요.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 USB C 타입 단자도 있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면 되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카펫 같은 걸로 딱 마무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넓게 스페이스를 확보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무리는 정말 좋네요. 요 부분 질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요런 재질. 선바이저 크기 적당한데 거울이 너무 작아요. 요거는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명은 LED고 여기 클립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거울 커버랑 조명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SOS 콜 갖추고 있고요. LED 타입으로 조명이고, 아웃 슬라이딩이죠. 인슬라이딩이 아니고 아웃 슬라이딩이고, 이렇게 이너 커튼도 전동으로 작동합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요. 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시원시원한 시야각을 보여줍니다. 뒷좌석 유리는 앞좌석과 달리 일반 유리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옵니다. 물론 오토 모드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X 시리즈 선명하게 이렇게 레터링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등받이 각도 조절만 가능하고, 위쪽은 등받이 접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각도 조절이 조금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ISO 픽스 커버 꼼꼼하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요거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컵홀더는 사용할 때만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고요. 그리고 안쪽에 공간 같은 것들도 널쩍하게 자리해서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아이디어 참 좋아요. 고급스럽고. 타고 내릴 때 부담감도 없고, 지금
이지 액세스 기능 때문에 의자가 많이 뒤로 와 있는데도 주먹 2개 정도, 제 키에 의자 세팅을 하면은 주먹 3개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 아주 좋고,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에어벤트, 리어 에어벤트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뒷좌석에서도 공조장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오토 모드 설정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추고 있습니다. 등받이에 그물망 같은 것들도 탱탱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에 보면 이 고리 고정해서 조금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힌지 같은 것들도 적용해 놨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다른 BMW 차량들과 같은 구성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큼직한 AVN 화면 12.3인치 저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두툼한 그립을 아주 쫀쫀하게 전달해주는 스티어링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익숙하면서도 편안하고 세련된 느낌 좋습니다. 복합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4.1kg고요. 도심에서는 4.2, 고속도로에서는 3.9인데 어댑티브 차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이 어댑티브 차지라고 하는 기능, 회생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른 전기차보다는 체감상 확실히 좀 더디게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40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풀 충전은 2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한 번은 368, 또 한 번은 380 조금 넘는, 400은 안 나옵니다. 400은 안 나오는데 300대 후반까지는 가능했고요. 그렇게 300대 후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을 때 여느 전기차보다 이 체감상 확실히 더디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량의 크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할 때 부담감이 없고요. 개방감이나 시야는 좋으면서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 SUV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배터리 무게가 추가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바운싱이라고 그러죠. 위아래로 움직일 때가 조금 세련된 느낌이 들고, 과속방지 저렇게 넘어보면 되게 안정감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X5 정도에서 느꼈던 약간 이 무게감 있고 묵직하면서 이렇게 출렁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iX3에서는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 장르가 SUV인데 엑스드라이브, 그러니까 4륜구동이 채택돼 있었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차는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승용차는 모르겠는데 SUV에서 전륜 또는 후륜구동 차량들은 뭐 기여도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급적 저는 4륜구동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무게중심이 조금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구동에서, 이 그립에서 조금 안정감을 갖고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가속 페달 느낌은 상당히 가뿐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토크감이 꾸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뭐 도심주행이나 일상주행에서는 아주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댑티브 차지 말씀을 드렸는데, 회생제동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절하고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의 이 피로도 같은 것들, 메인테넌스 할 때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도심주행 전비는 공인전비가 킬로와트아워당 4.2kg인데요. 최저 전비는 도심주행만 했을 때 3.9까지도 나왔고요. 조금 과격하게 차량을 운행하니까 그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에코 프로 모드 사용하고 연비 조금 신경 썼다라고 하니까 4.8, 4.9, 5kg까지는 안 나오지만 실시 밸런스가 워낙에 좋은 차량에다가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무게 배분이라든가 중심 이동 같은 것들이 세련되졌다고 그럴까요? 안정감도 높아진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공차 중량이 아마 2.2톤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고요. 코너링을 돌아보면은 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전자장비들이 뭐 워낙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분들이 알아차리기는, 웬만큼 과격하게 꺾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분들이 알아차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연동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단계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 단계마다의 균형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일정하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BMW가 굉장히 잘 해주는 대표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반자율주행 조향 보조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너무 지금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 조금 더 가면 빨간색이 들어올 거예요.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HUD랑 AVN이 굉장히 좀 큼직하게 잘 돼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데 빠릿하게 잘 연동이 되고 연동됐을 때 무선이지만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했을 때 당연히 나오고 클러스터 안쪽에도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을 했을 때 대략적인 이 가이드 정도는 줍니다. 그리고 HUD에도 같은 정보를 띄워주기 때문에 정보 연계도 좋고요. 그리고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이나 이 기기 장치에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크게는 3가지가 있는데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근데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하고 인디비듀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또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인디비듀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미세하나마 운전자의 니즈를 더 적극적으로 맞춰주려고 했던 BMW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순정 오디오에 비교를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막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고음, 중음, 저음대에서 조금 좀 향상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음대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좋습니다. 시승 차량은 앞쪽에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일반 유리 구성인데요.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지만 앞쪽에서는 SUV라서 A필러가 조금 서 있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승차감도 역시 앞좌석과 차이가 없었고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서 공명음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285마력의 토크 40이 넘어가면 사실상 힘이 없는 편이 아니거든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 두둑하고 좋고요. 차량의 실시 강성이나 밸런스, 그리고 모터의 출력 전체적인 건 감안을 해보면 시속 180으로 이 차에 리밋을 걸기에는 다소 좀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기차를 생각해서 만든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전환한 그런 모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180 정도에서 안전속도를 제한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차량의 이 전체적인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한 200km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역시 BMW답게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브레이크는 회생제동이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밀리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전기차 플랫폼으로 개발된 차는 아니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에 이제 전동화를 모색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질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도 iX3의 분명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차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좀 전달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7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점, 사륜구동이 아니라는 점이 국내에서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열선만 있고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차량 가격대를 감안을 해보면 통풍까지는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트는 단순한 구성인데요. 허리를 잘 받쳐주고 의외로 몸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날개 조인 같은 것들도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럼버 서포트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서 4웨이 타입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인체공학적으로 BMW가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높고 이렇게 길이가 길지 않아서 언뜻 보면은 시야가 좀 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울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각 부분의 비율도 적당하고 전통적인 위치거든요.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측면 시야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국내 전기차 소비자 또는 예비 소비자분들의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400km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용 용도 같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400km 정도까지만 주행 가는 거리 확보했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다른 브랜드들도 공통적인 기능인데요. 공조장치에 오토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오토 모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이 민감도, 온도랑 BMW랑 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조금 이제 덜 추웠으면 좋겠다, 조금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느끼는 정도가 여기에 설정되는 온도랑 정말 잘 맞아서 그런 부분들은 BMW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BMW다운 BMW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요. 타이어 스펙은 20인치인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20인치 정도 되면 이 노면에 갈라진 부분이라든가 좋지 않은 그 잔진동 같은 것들 그대로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진동 잘 걸러주고요. 그렇다고 출렁거리는 거나 아니면 너무 하드하거나 너무 부드럽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이 기준점을 BMW가 잘 찾은 것 같습니다. IS3의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의 피로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편이죠. 네, 이상 BMW iX3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